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형광통신 어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이동 평균선에서 돌파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돌파가 안 나오니까 아주 빠르게 지금 마이너스 15% 급락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8%까지 상당히 급하게 하락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주님들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캔들 봉을 보면 또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중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응을 하기가 무척이나 지금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대한광통신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사거래를 이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비중을 실는 구간은 결정적인 이 11이동 평균선 지금 머리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죠. 이걸 이제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순간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돌파가 안 나오니까 지금 정직하게 저항을 맞고 그리고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분봉에도 명확하게 나오죠. 돌파가 안 나오고 다음날부터 시가 이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가격 지지를 예상하고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같이 그러니까 위로 뚫어줘야 될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우린 미련 없이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어디서 이제 지지가 될 거다라는 예측성 거래도 있고 물론 예측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계좌를 지키는 건 뭐 첫 번째도 대응이고 두 번째도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핵심은 내가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즉시 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빠르게 또 수익이 나와줬지만 저항대를 돌파 못하는 그 흐름을 확인을 하고 이 수익을 다 포기를 한 채 미련 없이 다 손실 없이 단가 라인에서 정리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 수익을 토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항에 대한 돌파가 안 나오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다 신호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대한광통신에서 노리는 거는 뭐 1, 2% 먹자고 덤비는 그 스캘핑, 그러니까 짧은 스캘핑 매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전의 파동도 계속적으로 먹어왔을 때 이게 몇 프로짜리 상승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그 추세를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지 스캘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추세가 열리는 돌파 타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기다려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아침에 엄청 급락으로 겁을 주더니 그 뒤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습적으로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기이동 평균선의 일시적인 이탈만 주고 지금 회복을 한 상태죠. 지금 이 오늘의 캔들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 힘의 뒤의 양봉 전환 캔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광통신을 어떤 관점과 대응 기준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도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도 앞으로 꾸준하게 이 대한광통신 대응 전략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대한광통신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하락 3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을 보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고가 대비 보통 50%에서 60%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낙폭과대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대한광통신은 낙폭과대 영역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진짜 바닥을 다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 현재 구간은 역시 매수로 대응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지금 이 하락 파동 속에서 명확한 하나의 패턴을 그리면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형적인 하락 쐐기형의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자,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 이제 추세가 꺾이는 반등이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락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반등에 대한 힘은 상당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이 패턴의 마지막 끝자락에 즉 극점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도 아주 씨가 말라버려요. 거래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극점의 자리에서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도 상당히 거칠게 확대가 되죠. 그런데 그 극점 자리에서 어떤 이 결정적인 특징이 나온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호재성 재료를 동반을 하면서 거래량을 싣고 한 방에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대전환의 신호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장중에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이 공포감 역시 투매가 쏟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을 하거나 도망을 가야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세기형의 마지막 극점 자리에 완전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아랫꼬리를 시원하게 달아줬는데 그런데 결국 주가가 돌파를 하려고 하면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까? 결국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머리 위를 짓누르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는 확실히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관점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보더라도 자, 일단 투매를 우리가 한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는 안 나온 거예요. 자, 이번 역시도 이때와 같은 맞물리는 자리죠. 맞물린 자리. 그러니까 변곡점에는 현재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럼 대응점은 같다라는 거죠. 시가부터 빠르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건데 똑같이 저항을 받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 라인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하나의 이 기준, 저는 지금 세기형에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의 각본을 정확히 짜두고 그리고 정확한 이 대응을 해야지 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자리만큼은 이 돌파에 대한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이 전환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의미를 품고 있는데 지금 대한강통신도 문제지만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한강통신만 현재 악재가 나와서 고가 대비 50% 60%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이 똑같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도 하락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한강통신도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이 반토막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지독한 하락에 대한 대전환점은 언제 찾아오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그 전환점은 이 시장의 반등점과 맞물리는 위치에서 같이 이 전환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장의 돈이 돌고 돌아야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로소 그 자금들이 종목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대한강통신 지금 수렴 이후에 극점에서 이제 강력한 이 전환의 시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포들의 뒷배경이 되는 이 우리나라 이 지수 차트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구간도 한번 시장 체크를 해보면 이거 정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매번 이제 코스닥은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걸 맞이하면 보시다시피 지금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락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이 나오면 이런 지그재그성의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10년 동안의 조정파에 대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는 특수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깊게 투매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의 형태가 나온 건데 지금 이 진행되는 하락은 이제 각도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어떤 그림과 이제 비슷하냐면 이 하락과 상당히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관점이에요. 뭐냐면 이때는 장기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21선을 기준으로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와 메커니즘 자체는 같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하락은 그러니까 이평선을 저항을 받고 차근차근 내려오는 하락은 결국 바닥권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냐면 이런 이 쌍바닥의 형태로 확인이 돼야지 완벽하게 좀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 주가가 상방으로 돌려설 수가 있다. 대부분 비슷해요. 여기는 역히된 숄더로 나온 거고 여기 이제 V자 반등 형태로 나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기간을 주면서 쌍바닥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상당히 단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진짜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시기는 쌍바닥의 바로 이 오른쪽 구간들, 이런 오른쪽 구간들을 우리가 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자리를 보면 지금 이제 막판에 끌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 내려왔던 이 아랫꼬리가 뭐 페이커성 운봉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이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닥 예상을 해보면. 뭐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순풍 내려오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완벽한 전환을 보려면은 지금 이 저항을 받는 이 21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고 나서 페이크성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빠르게 돌린 적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우리는 꼭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간에 뭐 제가 말한 쌍바닥, 뭐 역헤드가 나온던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물량을 우리가 아래에서 받아내야 되는 자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7월 중으로 저점이 잡히고 나서 또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적 반등이 튀어져 나올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월봉상에서 코스닥은 A, B, C 파동으로 빠지는 건데 현재 3개월째 하락이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찐바닥의 저점이 잡히고 나서 7월, 8월은 이제 강하게 돌려나가는 반등봉이 만들어질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의 큰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 현재 자리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장중에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이탈이 되는 무빙은 나왔지만 저는 오늘 만들어진 이 긴 아랫꼬리가 개인들을 털어내고 철저한 이 속임수 파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자리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결론은 이 전과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제가 말한 이 바닥 패턴을 그리고요. 그리고 대한통신은 그 구간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10일 이동평균선의 확실한 이 돌파를 보여줘야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기나긴 이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이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포들의 결정적인 돌파 시그널이 매일 장중에 추적하는 이 맥점 분봉 차트에는 아주 명확하고 정직하게 포착이 되는데 오늘 종가 흐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변곡 자리에 진입을 했다는 소리고 쉽게 생각해서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돌파가 되는 자리는 지금 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매수의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비중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대한강통신은 제가 15,000원 찍을 때 남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칠 때 15,000원이 이제 바닥 라인이 될 거다라고 명확하게 각본을 짜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나오는 이 진바닥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항대가 완벽하게 돌파가 되는 이 신호가 떨어지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돌파가 되는 그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추가 매수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이 대한강통신 종목 하루도 빠짐없이 추적 관찰하면서 주포들의 맥점이 그 찍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마다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사인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수렴의 하단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매수에 대한 관점이 맞다라고 실시간 문자 다 쏴드렸죠. 이 대한통신 현재 이 하락 3파의 종착 지점에 터져 나오는 그 결정적인 대반등에 대한 타점 그리고 향후 고점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정확한 이 대응 포인트를 저 맥총 코치와 실시간 함께 호흡하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코치는 현재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만 참고를 하더라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맥점에 와 있다고 해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던 제 지난 영상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개월 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에 주구장창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거대한 큰 그림을 즉 세력들의 판때기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렸던 지주사 관련주죠. 바로 이 SK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주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겁던 대형 지주사 이 SK가 30만 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지금 벌써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렸던 히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만 원 라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목이 맥점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무려 16만 원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드렸던 바로 이 삼성전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보따리를 풀었을 당시가 불과 30만 원에 있던 주가였죠. 맥점을 타고 올라오던. 근데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매집을 끝나더니 어떤 흐름이 발생이냐? 바로 이 엄청난 폭등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무려 지금 현재 22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700%가 넘는 폭등이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없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불허할 필요 전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본질.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다음 바닥을 치고 폭등할 제2의 이 삼성전기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후속타가 될 미공개된 종목을 제가 오랜 기간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별을 해뒀다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당하면서 질질 흘려내리는 역배열 종목들은 지금 죽어도 안 갑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핵심 맥점을 딛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이제 시세가 수직 폭발하는 구조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장기 매집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상승 포물선의 초입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붙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역대급 돈찬치가 벌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번에도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00%가 폭등을 했던 이 삼성전기의 소입의 흐름과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차트입니다. 이 거대한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아래에 깔린 이 핵심 맥점 밴드에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마다 돈을 진 주포들이 이탈은커녕 계속해서 현재 물량을 은밀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맥점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 가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역대급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급한 각도로 우상향의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는 종목이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면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삼성전기를 놓쳐서 밤에 잠이 안 오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거대한 폭등 랠리를 시작할 이 후속 히든 종목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신속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신 주주님들은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장중에 세력들의 맥점에 터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로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숨도 안 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슬슬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종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시장의 방향을 가른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번 파동에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땐 더 강력하고 매서운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한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40, 그러니까 무려 1,400%가 급등한 이 국면과 현재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정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놈들도 이 월봉상에서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역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럼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동안 이 억눌렸던 코스닥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게 급등을 해 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시장의 큰 문제점인 이 지독한 자금 쏠림 현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시장의 거대한 5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년에 대한 대세 상승 사이클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코스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고 반도체주들 역시도 행보를 한 이후에 역대급 피날레 파동인 5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끝났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 기회는 이 코스닥 중용주들에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도저히 혼자서 갈피를 잡기 힘들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맥종코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닥의 거대한 슈퍼 사이클과 그리고 이 5파동에 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편하게 주포들 머리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변곡 시점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맥종코치가 잡아드리는 이 역대급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코스닥의 불장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